누가 봐도 돈이 많은데 지독하게 돈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죠. 내가 돈만 많으면 진짜 돈 잘 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든 적든 지금 내가 가진 돈 안에서 돈을 잘 쓰는 방법도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은길의 돈말글 연구소 소장 적은길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쓰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마 버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버는 건 못지않게 쓰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돈을 쓰는 건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점심으로 저렴한 구내 식당에 갈지, 조금 비싼 음식을 먹을지, 점심을 먹고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를 마실지,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지 등 매번 지갑을 열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내가 만족하고 내 통장 잔고도 안전한 선택을 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 돈의 달인 호모 코미니타스를 통해서요. 이 책의 저자는 고전평론가 고미숙 작가입니다. 고전평론가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딱 한 명, 고미숙 작가밖에 없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만든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고미숙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돈의 속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돈을 다뤄야 돈의 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돈을 잘 쓰는 법, 돈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는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하는 걸까요? 이 책에 나온 그 이유를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 씨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들어볼까요? 결국에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는 거죠. 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네네. 결국에는 다 외로워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돈에 집착하는 게 외로워서라고요? 예, 주변에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아, 그런데 돈을 그렇게 잘 벌어도 끝까지 외롭지 않을지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는 게 공동체 안에서 내 존재를 알리고 싶은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외롭지 않기 위한 노력인 거죠. 일단 돈이 있으면 처절하게 외롭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문제는 외롭지 않기 위해 마련해야 한다고 느끼는 돈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도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우리는 돈에 대해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돈에 대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돈 쓰는 방법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생기면 좋은 옷 사고, 자동차 사고, 큰 집 사고, 가족에게 쓰면 된다고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책은 말하네요.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도 돈에 대해 공부를 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자는 일상적으로 돈에 대해 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 하나가 툭 터놓고 말하기입니다. 돈을 주제로 말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정미 서평가와의 대화를 통해 들어보실까요? 은길 아나운서 한 달에 얼마 봅니까? 빨리 얘기해요. 저요, 그때그때 다르죠. 저는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이거 봐. 깍쟁이. 그때 달라요. 대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액수로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조금 벌어. 야,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다 자신의 경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꺼려한다는 점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공통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터놓고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렵죠. 거네요. 예. 그리고 소위 잘 나가는 정규직들한테도 연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뭐 그냥 만들만큼 그냥. 벌입니다. 구체적 액수는 물론이고 또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왜 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버는 돈,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 일일이 다 밝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돈의 달인이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길
일단 돈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돈을 진정으로 잘 쓰는 방법은 돈을 사람에게 향하게 쓰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에게 향한 돈은 단지 기부 등의 방식만이 아닙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쓰는 돈을 포함한 이야기인데요. 남정미 씨의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정길 아나운서도 이제 우리가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그러면 커피 사주시잖아요. 네. 기분 좋게 그 사람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쓰면 이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좋은 재원을 돌리는 도네이션 같은 그런 건데요.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책들을 보면 돈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내가 기분 좋은 녹음을 하면서 햄버거를 먹었다. 야, 오늘 내가 낼게. 내면 이 나간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친구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좋은 인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쓰고 나면 그쪽에서도 이 돈이 기분 좋게 다시 또 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물을 물 쓰듯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민숙 선생님은 돈을 물 쓰듯 해라. 그게 이치에 맞게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돈을 막 쓰지 말고 잘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들어볼까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죠. 야, 많이 베풀어라. 네. 베풀어. 같이 어울려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증여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증여라고 하면 연말 불우유토끼나 이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후원금 뭐 이렇게 기업인들의 의례적인 뭐 어디 후원 뭐 네. 이런 거를 기부행사 이런 걸 증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증여의 정의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되려면 내가 이 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받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해줬기 때문에 넌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교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증여가 되려면 삶을 창조하는 데 써야 하는데 우리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들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에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야, 나 치마 되게 작은 거 사서 은기야 너 입어봐. 이 좋은 이 흐름이 물건이 넘쳐나는 쓰레기들도 많이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정이 오가니까 결국엔 은길이도 정미의 마음을 알고 정미도 은길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흔한 말로 인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 사이에서 이런 증여의 개념으로 돈을 쓰고 베푸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닐까요? 인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데다 돈을 쓰라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돈 잘 쓰는 달인의 소비예요. 기분 좋게 내 주위에 증여하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노후에도 쇼핑이나 회식을 계속하진 않을 거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건 함께 밥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증여의 개념으로 돈을 제대로 쓰게 되면 돈의 달인이 된다. 이겁니다. 이때 놔두는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책을 선물하거나 간식을 사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공부나 밥 관련된 것들을 나누면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께 책 속의 지식을 나누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잘 전달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도 환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